저희 바게트가 이제 항상 좋은 것들, 신선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제가 게스트 고민에 대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팀원들이. 근데 이제 4회차만큼은 이제야 이제 진짜 이분을 모셔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분을 드디어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분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카메라 3개는 처음이라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앙을 볼까요? 자기소개라고 하기 조금 쑥스러운데 유튜브 10년차 신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늘이 초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이전에 고기를 먹으면서 되게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고 뭔가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꼭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나누기 전에 저희가 또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거든요.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볼 땐 샌드위치, 치아바타 샌드위치 같은데. 저희가 이제 치아바타라는 의미보다는 샌드위치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샌드위치를 준비한 이유는 일단 이 샌드위치라는 거 자체가 우리 직장인에게 있어서 되게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빵이죠. 근데 이제 신우님은 항상 뭔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주실 때 되게 쉽게 진짜 내 쉽게 컨텐츠를 먹는다, 음미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또 이 샌드위치 안에 보면 되게 다채롭게 채소부터 과일 여러 가지가 되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이로운 어떤 양질의 그런 것들을 되게 다채롭게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샌드위치를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설득이 됐나요? 네, 저는 되게 여러모로 의미가 맞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 MD님이 또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샌드위치를 한번 오늘 강하게 가보자. 저희도 설득이 돼갖고 한번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MD님 감사합니다. 제가 샌드위치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샌드위치를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잖아요. 바게트라는 그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이제 빵에 이제 그 사람이나 현상을 빗대서 이제 시사하는 게 있어서 이거만한 빵도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크리에이티브가 대단하십니다, MD님. 제일 궁금했던 건 약간 근본 질문인데 유튜브를 대체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유튜브요. 저는 회사에서 잘리면 안 돼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또 보통 크리에이터분들 그 유튜브 하게 된 계기나 이제 이런 걸 얘기를 나누는 거 들으셨던 것보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뭔가 회사 직장을 다니면서 난 나대로 유튜브 해보고 싶어 약간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유튜브가 아니었어요. 틱톡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2022년 12월이었거든요. 그때 틱톡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한 콘텐츠들로 되게 많았는데 근데 제가 뭘 틱톡을 알아야죠. 이제 그때 막 이제 틱톡의 그 중요성이 막 이 마케팅 업계 전반에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 계정으로 이제 팔로워 10,000명을 만들고 이제 오피서분들이나 이제 사수께 저 이제 틱톡 캠페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고? 아니요, 만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수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영어 이름이 이한이거든요. 그래서 이한 틱톡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틱톡을 할 정도의 회사면 되게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 회사인 거예요? 그 회사가 크리에이티브한 회사라기보단 원래 그 직장인분들은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감이 되실 텐데 모든 경영진들은 다 이게 대세라는데 이거 좀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뭐라도 하나 터져라.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것도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도전도 안 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저는 되게 도전적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피서분들이 약간 그런 도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열어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거는 이제 경영진들의 생각이고 이제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제 부담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저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뭐라도 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게다가 이제 저는 IT 회사란 말이에요. 비개발자는
수치로 뭔가를 증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수치적인 정량화된 성과를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낼 수 있는 거의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식이 이제 SNS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개인 계정으로 이제 한 팔로워들 10,000명을 모으고 조회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면 제가 이제 회사 홍보 틱톡 계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증명 같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쇼앤프루브를 해야지 회사에서 일을 맡겨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일을 맡겨주는 건 사실 어디에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전 그것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왔고 이제 그러면서 유튜브도 이제 같이 이제 똑같이 전개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하게 됐나요가 아닌 이런 영상 크리에이터로서 언제 시작하게 됐나요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질문이었을 맞아요, 것 같고 사실 또 이제 모든 크리에이터의 시작은 첫 영상이란 말이죠. 첫 영상이 혹시 제가 사실 신우님의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 첫 영상이 어떤 거였는지는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혹시 틱톡은 그 챌린지 영상이라고 어떤 유행되는 영상이 있으면 네네. 이제 그거를 따라서 혹은 네. 조금만 킥을 줘서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 그런 유행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건 챌린지 영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어떤 한 부분만 멀쩡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얼굴 왜곡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있다가 이렇게 못생기게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싹 이제 얼굴 들어가면은 변하는 거죠. 네, 이게 정상적이고 예쁜 얼굴로 뿅 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런 트랜지션. 그때는 또 한창 그게 유행이었어요. 틱톡에. 한창. 그래서 그게 첫 영상이었어요. 재밌는 영상이고 뭔가 대비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확 변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되게 호응이 있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셨고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그런 걸로 영상을 만들기 쉽고 편하고 간단하고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도 쉽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대단한 게 저희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작업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 영상 정말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그 친구들에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맞아요. 그래서 마치 학교에서 과목이 있는 것 마냥 약간 그런 걸 보면 대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친구들의 나중에 컸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떤 사회와 맞닥뜨리게 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그렇게 영상을 올리시다 보면 아무튼 지금 40만 대 유튜버시고 분명 어떤 성장의 계기가 혹은 성장의 그 구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혹시 어떤 유튜브 구독자 수를 네네. 분기점으로 쳐서 얘기하자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8만 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8만이 어떤 8만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틱톡이 14만이었나 12만이었나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유튜브를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틱톡, 인스타그램 그 유튜브 숏폼 쇼츠를 이렇게 같이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유튜브가 8만 정도 때였는데 그때까지가 아시는 분들 모르게 이제 아실 수 있는데 그 남사친 영상이라고 이제 소주가 남사친이라면 뭐 맥주가 남사친이라면 이런 영상으로 이제 집에 있는 옷들로 이제 트랜지션을 한 3개에서 4개를 띡띡띡띡 해가지고 이제 대사 이제 간단하게 붙여가지고 이제 1분 이내 영상을 만들었던 걸로 이렇게 쭉 전개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의 한창일 때가 이제 그때가 유튜브 쇼츠로 이제 8만을 찍었던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구독자 수치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슬슬 집에 있는 옷이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고갈이 아니고 저희 집이 이제 저 포함해서 아들이 셋인 집인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 집에 옷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많으면. 그러면은 이제 엄마 옷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형, 저 그리고 이제 동생 이 옷을 이제 그렇게 버텨왔던 거죠. 근데 이제 고갈이 나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날 보고 싶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와하하 하고 이제 웃는 주제에서 그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틱톡에서 이제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번 했었어요. 공식적으로 운영된 건가요? 네, 공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또 큰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했던 게 아니고 그 정말 틱톡 코리아가 선정했던 정말 성장할 것 같은 크리에이터들을 한 20명을 모아놨나? 네.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모셔놓고 거기 안에서 이제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연자 이제 한 분 섭외해 놓고 그 이렇게 한 8주 동안 이제 숙제랑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시간을 8주 동안 보낸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지금의 제 영상의 포맷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느꼈던 좋은 옷들, 좋은 가격대의 옷들, 그리고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립트로 적는 연습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렇게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봐주시고 이거 나도 도움이 됐어요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존이랑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어떤 변화를 달라졌어요. 줬을 때 저는 이제 요즘 느끼는 게 이 세상은 정말 거짓이 없고 공정하고 공짜가 없다. 그쵸. 노력한 만큼 되고 딱 그 시점부터 이게 뭔가 상승이 오신 거잖아요. 사실 저는 3, 4만위 때부터 봤었어요. 정말요? 왜냐 알고리즘에 떴었는데 당시에는 처음 본다 이분. 이분이 다음 영상은 또 어떤 걸 올리실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8만이 되셨을 때는 자리를 좀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성장하면서 컨텐츠적으로 이미 뭔가 자리를 잡으셨다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한 8만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미 신우님은 8만부터 뭔가 더 펌핑을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펌핑이 됐고 저는 그때부터 지켜봤었거든요 사실. 그러더니 이제 쭉쭉 가면서 지금 그러셨군요. 40 몇 만이죠? 지금 41만입니다. 41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괜찮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네네. 8만이 네네. 저는 거기가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유튜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선 이걸 더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계속 전개에 나오고 있는 그 남사친 영상 자체가 일단 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가 더 힘들었냐면 네. 이 지금 조그만 핸드폰으로 모든 촬영과 편집을 다 했거든요. 그것도 핸드폰도 후면 카메라가 아니라 다 전면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화질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갖은 뭐 보정 효과도 들어가야 되지, 뭐 편집도 들어가야 되지, 또 트랜지션 막 그런 거 맞춘 것도 프리미어 프로 막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 자체가 어떤 성장을 좀 더 하려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옷을 계속 갈아입기가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드니까. 그 방금 이야기해주신 영상 형태 뭐 그 남사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팟캐스트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진짜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옷을 갈아입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좀 저희 많이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코디를 잘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신우님 하면 저는 이제 쇼폼 크리에이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네네네. 쇼폼 위주로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계시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쇼폼을 어떤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보여드리게 된 것 같은데 고집하진 않았고요.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나면 그 긴 영상을 만질 수 있는 그 시간과 여력과 체력이 아예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형태의 쇼폼만으로도 제 최대치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1분 영상에 그러니까 비록 길이는 1분이지만 그걸 준비하는 그걸 최대한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긴 영상을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정말 브이로그 형식으로 정말 파일럿으로 찍어봤고요. 이제 그거 편집하고 어저께 밤에 편집을 해봤는데 스토리에 올린 거 봤어요. 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쇼폼도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 1분 안에 한정된 시간에 하는 거 맞는데 롱폼은 정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더 많이 신경 쓰이고 또 호흡이 기니까 이 이탈 그거를 고민하면서 만든다는 게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더 리스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편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집하는 건 아니고 효율적이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가능한 형태가 쇼폼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체력과 그 여유가 아예 안 되니까. 근데 저희 아마 많은 분들이 신우님이 직장도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시는지 모르셨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런데요. 그냥 40만 유튜버
그거면 직장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40만 제가 알기로는 40만 유튜버시지만 일할 거 다 하고 주말에 촬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제 뭔가 내가 유튜브 그래도 되게 잘 돼가고 계시고 그럼에도 뭔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좀 이상하지만 직장 아무래도 힘드시다 보니까 직장에 대해 소홀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직장을 놓지 않고 둘 다 제가 볼 때는 직장을 더 강하게 잡으시는 느낌마저 들긴 했거든요. 뭔가 그렇게 직장도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면서 직장까지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 유튜브가 이제 직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크리에이티브의 원천이 직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연습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제 개인적인 테스트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 개인 쇼폼 계정에서 이제 진행하고 이제 거기서 배우고 제가 느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회사 계정에다가 이제 성공적인 것들을 도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성과가 이제 빠박하고 이제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서로 시너지를 막 주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제 열어주신 게 이제 지금의 직장이니까 그거를 굳이 그만둘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 일과 제 유튜브가 그러니까 뭐 소재는 다를 수 있어도 사실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직선상에 그냥 같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럼 제가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로 이제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제 성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내면적인 성장을 위해서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저랑 다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일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나 혹은 또 정치를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치열하게 맞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맞을 때가 있으면 또 제가 틀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틀릴 때의 모습을 직장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이렇게 진행할 거야. 근데 제 생각은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돼요. 그게 또 내 생각보다 더 잘 된 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 틀린 모습들과 제가 몰랐던 그 세상의 다른 모습, 다른 성과, 다른 수치를 볼 때 제가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내면의 성장이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혼자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을 때 있는데 저는 그걸 가장 훈련할 수 있는 게 저도 직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 주의예요. 약간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자기 성장을 위해 다니는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복합돼서 결국 직장도 다니시면서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사람이 24시간 똑같이 주어지고 체력에 게이지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같이 하는데 솔직히 힘들죠. 네네, 힘들죠.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신가 본데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들고 체력이 많이 쓰이는 건 맞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인데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또 물어보면 그 좋아하는 일에서 내가 성과를 내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까지 하는데 거기서 실질적인 내가 성과까지 가지고 오네? 이러면은 사실 그래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거기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지금의 유튜브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거 자체가 막 잠은 조금 들 자도 괜찮습니다. 네. 대표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신우님이 어떠실지 참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좋아서 그러니까 일을 되게 좋아서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왜냐면 좋다고 해도 힘들 수 있고 그 안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내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장과 이런 유튜브를 계속 병행하면서 뭔가 나아가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지는 않거든요. 이게 네. 직장이지만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면 약간 직장에 다니면서 유튜브를 한다는 거 약간 누구에게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시작을. 네, 그러니까 시작을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해라라는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같거든요. 오히려 시도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는 이제 본 업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유튜브가 참 괜찮은 것 같고, 그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인스타그램 촬영도 마찬가지고요. 네. 뭔가 자기 본업이 있을 때 만약에 퇴근하고 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 본인이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유튜브가 됐건 블로그가 됐건 인스타그램이 됐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 네. 오히려 좀 가볍게 갈 수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네네. 그러면은 그 가벼운 발걸음 속에서 되는 걸 만나실 것 같아요. 되게 네, 계획적인 성격이신 것 같아요. 뭔가 아, 차근차근 이거 하고 저것도 해보고. 약간 저는 좀 반대 케이스거든요. 저는 퇴사하고 1년 후에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전 프리랜서였거든요. 저는 사실 벼랑 끝에 몰려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각자가 하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정답이 없다 보니까 각자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너무 수 있겠네요. 안주하고 안정적이면 오히려 잘 안 움직이고 한번 좀 목에 칼이 들어와야 이제 뭔가 오케이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타입인데 신우님은 약간 위기를 미리 감지하는?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네네. 저도 지금 이제 네네. 광자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과연 위기감이었을까 아니면 계획에 의한 백업 플랜이었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서 이 어느 게 먼저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필사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회사에 취직하기까지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는 취준 기간이 진짜 길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반지하 옥탑방 이렇게 전전해 가면서 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힘들었던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주제에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조금 좀 차갑고 서러운 취준 기간이 좀 오래된 상태에서 들어간 회사다 보니까 저한테 간절했어요. 진짜 간절했고, 근데 그 안에서 이 회사 안에 있는 이 씬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로 계속 표류하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그거대로 퇴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잉여 인력이 돼버리면 그 약간 회사 안에서의 그 눈빛들이 좀 달라져요. 그거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제 존재의 증명을 회사 안에서 명확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좀 위기였지 않았나.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요 위기가 당연히 사람은 이제 상대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이것도 뭐 벼랑 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맞긴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겪었던 그 느꼈던 위기감은 네. 이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마저 내가 만약에 또 도중에 잘리게 되면 그러니까 전 이미 이전 직장에서도 여러 번 그랬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너무 막 이렇게 숨이 여기까지 차오른 느낌?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그것도 있었거든요. 결국 어떤 위기라는 있는 것 치열함 같아요. 혹은 그러니까 상황이 다를 뿐이지 각자가 그런 조급함 혹은 위기를 느꼈을 때 뭐 이런 힘이 좀 발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포였죠. 공포. 저도. 그거 진짜 공포였어요. 공포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쵸. 공포였어. 근데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방금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또 이제 저는 신우님의 영상을 보다 보면 사실 말투나 제스처나 이런 게 좀 확실히 제 시그니처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알지만 이제 유튜브 속에 나와 실제 나 같으신가요? 아니면 전 동일한 거. 동일한 거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저를 이제 실물로 이제 보셨던 팬분들이나 혹은 이제 직장 동료분들이나 봤을 때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그 뭐지? 유튜브와 이제 현실 세상 속에 나는 동일한데 오히려 조금 친해지기 전과 친해지고 나서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예.
근데 어찌됐건 이제 질문 자체가 유튜브 속에 나와 그리고 현실 속에 나가 다르냐 똑같냐는 질문은 완전히 똑같다 라는 평을 정말 많이 들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상상 이상으로 좀 같으셔서 저도 처음엔 되게 놀라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영상이란 것은 완벽한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나지만 편집된 나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단면만 보고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러니까 의도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있는데, 뭐 있죠. 있으셨군요. 저는 몰라서 오히려 있죠. 그냥 내 의도는 저건 아니었는데 나의 어떤 단면만 보고 나를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상황들 좀 겪어봤기 때문에. 신우님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잦았죠. 정말 많았죠. 그러니까 저는 쇼폼 네.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을 1분 안에 몰아서 쫙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맥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잘릴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런 의도가 있는 듯이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SNS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맥락이 이렇게 단절된 채 작은 부분만 이렇게 바이럴하게 돌아요. 쇼폼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트위터의 단신 형태의 SNS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뉴스 보도자료의 제목 같은 것들도 이제 맥락을 여기 자르고 딱 자극적인 부분만 딱 해서 이제 바이럴이 딱 되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애초에 첫 번째로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걸 또 작정하고 그 맥락을 자르는 의도가 있다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겪어야죠. 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만약에 맥락이 잘려진 채 나의 의도가 달라진 내용들이 바이럴하게 이렇게 퍼졌다면 저는 똑같이 또 그거에 맞대응하는 바이럴 영상을 또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이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맞대응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가 신우님 영상을 거의 스크립트를 거의 그냥 그대로 맡겨서 저 그거 봤거든요. 신우님인데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네. 한창 그런 때가 있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신 걸 제가 봤는데 설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네. 바이럴 영상에는 바이럴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그 바이럴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심각하면 이제 뭐 다른 대응이 들어가겠죠. 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유튜브라는 링 위에서 이제 승부를 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제 대답은 바이럴로 이렇게 맥락이 잘려진 상태에서 바이럴이 됐다? 그러면은 내 맥락에 맞는 걸 바이럴 시키면 또 이제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누군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 시청자들 그리고 뭐 제 시청자들의 파생 시청자분들 한테 제 의미를 제 의미는 이거예요.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똑같이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서 물론 신우님의 설득이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외침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자. 네네네. 그러면 절 좋아하고 아껴주시는 분들은 그걸 다 아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 혹시 예전에 철학이나 뭐 사람의 그런 심리나 약간 그런 것에 대해 공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어설프게 아는 척하면 그 혼나요. 근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까먹었고 제가 대학 시절 때 그 물론 교양이긴 했지만 철학만 A+가 나오고 진짜요? 나머지는 그 저희 대학교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철학이랑 그런 세계사 이런 쪽만 A+를 받고 나머지 뭐 BC 막 개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막 외우고 어떤 누군가의 이론이니 막 이런 언어의 어떤 형태를 딱 구축하진 않는데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래서 제가 신우님 영상을 좀 많이 보니까 그 설득의 기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기술이 있지 본인의 어떤 패시브적으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구독자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을 좀 설득시켰다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그쵸. 구독 버튼 쉽게 안 누르지 않으시는가요? 저도 구독 버튼 저는 좀 많이 안 누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런 구독 버튼이라는 생각이 잘 안 행위를 나죠.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났을 때는 확실히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줬을 때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혹시 신우님만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있으세요. 그걸 한번 그런 비법을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시죠.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네네. 혹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비법이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나마 노력하는 게 뭐가 있냐면 상대방 관찰하는 거. 아, 관찰. 네네. 그러니까 어떤 관찰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숏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숏폼 보는 사람들이 딱 돌리다가 제 영상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거의 1초에서 한 3초 만에 이 락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시청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청자가 지금 이 영상을 왜 봐야 될까? 이 영상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를 관찰하고 네.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저는 승무원 준비를 한 2년 정도 했었어가지고 만약에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어떤 태도로 어떤 말투로 어떤 어조로 다가가야 편안해야 할까?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관찰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시청자면 시청자, 아니면 소비자면 소비자, 부모님이면 부모님, 아니면 회사 동료, 회사 동료가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게 맥락을 얘기를 하고 제 그 설득해야 되는 포인트를 얘기를 하니까 설득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해결점을 찾아주시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관찰이 먼저 선행된다면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초 안에.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나를 1에서 3초 안에 나를 봐야 할 그런 이유들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니까 네. 사실 이제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면 말로는 알겠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갈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요즘에는 또 이제 또 한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패션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관심사가 멀어지게 되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패션적인 부분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국한할 게 아니고 열어놓는 거죠. 카테고리 아예 열어놓는 거. 패션이 아니라 정말 아예 지금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지? 그러면은 좀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 사람들 막 하도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사실 또 전쟁 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그냥 볼 때는 뉴스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맥락을 전 잡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가장 공감해할 수 있는 주제들이 항상 미디어로 노출이 그럼요.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미디어를 네.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미디어를 보다 보면 또 휴가철이다, 또 일본이 또 극성수기다, 뭐 엔저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구나, 뭐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가는구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서 그거를 패션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을 가면은 요런 패션 브랜드들 저렴하니까 사갖고 오세요로 이렇게 엮어낼 수 있는 거고 지금 트렌드 되고 있는 패션 카테고리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이게 시청자들에 대한 관찰이죠. 지금 내 카테고리랑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관찰해서 나온 내 나름의 판단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사람들은 요런 거를 보고 있어. 올림픽을 보고 있어. 아니면 여행 컨텐츠를 보고 있어. 요거랑 내 카테고리에 있는 걸 한 스푼 섞는 거. 이게 제가 이제 틱톡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고 저도 못할 때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지하고 하면 좀 더 사람의 마음을 좀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떠한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음 주가 아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주 저희 좀 휴식 기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많이 없어져서 뭐 이럴 때 한번 저도 이런 재충전을 하는 왜냐면 그래서 영상을 내가 아무튼 저도 이런 생각을 안 만들고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시죠.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은데 제 영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너무 어렵고 혹은 내 영상이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그런 불편한 이런 상황들에 마주했을 때 사실 좀 위축되기도 하고 뭐 단적으로 뭐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거 하지 마
직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례가 있기도 했었고, 근데 물론 저는 모두의 취향은 만족할 수 없지만 그것 또한 누구의 취향이잖아요. 네. 결국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가고 싶다면 그런 분들 또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직관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건 저는 오히려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한 동력이 되는데, 그냥 진짜 주어나 이런 것도 없이 뭐지 이 비읍시 새끼? 약간 이렇게라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욕부터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없는데 과거에 네네. 있었습니다. 저도 저는 쇼폼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강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칭하나 봤는데 이미 그런 분들을 온라인상에서 지칭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희가 곱게는 프로 불편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그런 프로 불편러? 저희 둘 다 어떻게 보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대상들이고, 과연 그 대상들은 옳은가 나쁜가? 사실 그런 정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계속 바쁘다 보니까 내가 아프긴 아픈데 그들에 대해 분석할 사실 시간은 없어서 이걸 누구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다가 한번 신우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프로 불편러인가를 한번 짚고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대상들에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자신은 어떤가?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제가 가끔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되게 자극적인 주제를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이런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미디어적으로 뭔가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예, 있죠. 그냥 공개적으로. 그럼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소재거리에 호기심을 갖고 뭐 채널을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 뭐 하지 않을까? 저거 하지 않을까? 그냥 그 영상 자체를 즐기면 되는 건데 스스로 불편한 요소가 혹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보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 저 또한 내가 프로 불편러라는 어떤 잣대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한 적은 있거든요. 물론 저는 나쁜 댓글은 단 한 번도 쓴 적은 없지만 내적으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본 적은 솔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우님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프로 불편러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내리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게,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속된 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프로 불편러는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영상이든 그게 뭐 내가 됐건 뭐 그 사람이 봤던 어떤 영상이 됐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서 댓글에 자신의 그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다 써내려간 사람을 프로 불편러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났거든요. 혹시 그런 의미가 맞을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프로 불편러와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환경의 그 집합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다 다르니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제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또 송곳처럼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찌르는 느낌의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뭐 조심하는 주제들이 다 이제 약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불편함은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저는 어디까지 용인이 되냐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댓글 이렇게 안 좋게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욕까지도 전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하실진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도 스트레스 해소하셔야죠. 그러니까 거기서마저 그 스트레스와 그 일상에 대한 부담감을 풀지 못한다면 또 그건 그거대로 건강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해소를 하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또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사친부터 시작해서 뭐 틱톡에 있는 모든 영상들로 막 합성 밈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커뮤니티 뭐 할 거 없이 욕을 먹어봤던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겪고 나니까 좀 든 생각이 그럴 수 있다. 그게 유희로 사용을 하든 불편함에 대한 그 호소로 안 좋은 댓글 쓰든 그럴 수 있다. 온라인에서만큼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조금 더 들어요.
저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겨냥한 그 유튜버가 현실적으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문제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생각 없이 댓글 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없이 단 댓글이 그 유튜버나 그 주제가 된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건강에 이상을 끼치게 만들었다거나 혹은 그 사람의 명예가 정확하게 더 많이 실추가 돼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현실에 정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싶지 않으시면 애초에 안 적으시면 되는 거고 그런 문제까지 안 가게끔 내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어? 그럼 쓰셔도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럼 그 정도는 스트레스 해소선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현실 세상에서 이거에 정말 나한테 영향을 끼쳤어라는 판단은 그게 유튜버가 됐건 뭐 정치인이 됐건 어떤 연예인이 됐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 불확실성에 기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뭔가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 완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평소에 계속 하고 있던 생각.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광장님께서 내가 풀어볼 필요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말에 상처를 받았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혹은 상처를 받지 않았어도 그런 것들을 나를 놀리고 싶어서 혹은 재미로 상처를 입고 싶어서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나는 그랬던 적 없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성찰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잠깐 웃긴 생각이 잠깐 났는데, 그럼 우리는 프로 불편 유발자인가? 약간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면,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말이 누군가에게 좀 불편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나는 프로 불편러가 아닌 프로 불편 유발자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사실 법이든 뭐든 정형화된 어떤 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 근데 이제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남에게 너무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일단 전혀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군요.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까 전에 이제 그럼 나는 프로 불편 유발론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생활하면은 더 이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술 마시다 보면은 너 그때 걔한테 그런 얘기 했다며. 걔가 그거 되게 너 되게 안 좋게 봤어. 그러니까 이런 그런 뒷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의도했던 건 그게 아닌데? 막 그런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회사 생활 해보면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내의 정치, 이것도 정치라면 정치고 그 회사 내에서 자기 심래 자산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오해는 항상 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외가 없어요. 그냥 내 의도가 얼마나 정당했건 그쵸. 뭐 불안했건 그냥 항상 오해는 사게 돼 있는데, 거기 안에서 나는 그게 내 의도가 아니어서 이걸 또 막 일일이 해명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찾은 건 내가 언제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내 모든 말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하는 말에 막 뜨끔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여지를 항상 제가 주지하고, 내 모든 말과 행동에 나는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어떤 내가 피해자라는 역할이 딱 고정되거나 그게 아니고 피해자, 가해자 역할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구나,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제 말이나 제 영상에서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 피해를 입었다면 나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상처 혹은 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미안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그 말을 하지 말까 하면 그건 또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막 도덕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도덕이란 것도 사실 누군가가 만들어낸 하나의 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이든 저희 법이 그게 있어요. 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그 어떤 규범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 맞게 움직이면 그게 다른 사람의 양심에는 이게 어긋나는 일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에 떳떳하게 행동하면 그게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딱 방금 또 든 생각이 이거 하나면 좀 또 정리되지 않을까. 내가 싫은 건 남한테도 하지 말고 그럼요. 남이 싫은 건 그거죠. 나도 하지 말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세상에 정답이 없으니까 뭐가 최선일까라고 계속 저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방이 싫을 거 나도 하지 말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뭔가 누군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딱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대한 건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계속 네. 일어날 것이고 그냥 우리는 불편보다는 행복을 느끼고 싶어하는 게 보통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대가 하기 싫은 건 나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그냥 최소한으로 조금씩 지키다 보면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서로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딱 그 불편은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제가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요즘 되게 특이한 현상을 겪어요. 어떤 현상이요? 이거를 아까도 겪었는데 제가 아까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미용실에. 덥긴 더운데 재밌더라고요. 우리 과거에는 이 에어컨 애초에 없었어. 선풍기도 옛날에 없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시절엔 이걸 어떻게 버텼지? 왜냐면 아까 이제 미용실에서 다들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중간에 가시는 분 있고 짜증내시는 분들 있고 한데 이거 애초에 우리가 옛날에는 못 느꼈던 건데 저는 기술의 발전, 우리가 뭔가를 더 누리고 편해질수록 불편함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불편한 항목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편함이 네. 많아질수록 불편함이 많아졌다기보다는 그냥 네네. 자기 환경 그러니까 개인은 진짜로 자기가 겪어온 경험과 환경의 그 이렇게 집합체라고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경험했던 거랑 다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때쯤에는 당연히 실내니까 당연히 시원해야 되는데 막 약간 이런 것들에서 어긋나니까 이제 거기서 불편함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편함 자체는 되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남을 상처를 입히냐 마냐에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방금 제가 들은 얘기는 뭔가 이건 좀 파생된 이야기였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를 내가 쓰다가 직접 청소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하고 그렇죠. 약간 이 불편함은 아까랑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역체감에 생각해보니까 대한 이야기죠. 네. 약간 체감적인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신선하게 다가와서 아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약간 이분이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말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 주실까 약간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냥 오히려 네네. 방금 광장님께서도 더웠는데 이거 재밌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원형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한 네네. 때마침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저기 자원님이 럭키비키잖아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에서부터 파생된 이제 어떻게 보면 네네. 밈의 대사인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가진 것에 대해 좀 돌아보고 그래 뭐 상황은 불편한 상황이 이미 벌어졌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벌어질 우리 그 저기 밥 아저씨 그 미술하시는 밥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모든 건 어떤 뭐 실수나 이런 게 없이 그 정말 해피 액시던트가 그냥 되게 행복한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그 영감을 얻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거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승화를 시키거나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모먼트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단순히 나의 마이너스 에너지로 쓸 게 아니라 그냥 영감인 거죠. 그렇죠. 뭔가 플러스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그게 또 사람의 컨디션이나 혹은 멘탈 맞아요. 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같은 걸 봐도 좋게 느끼는 반면 또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 나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또 돌아가면 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누군가는 되게 좋은 영감을 얻었는데 또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마다의 기준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네. 정말 쉽지 않다.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정말 다수를 만족시키고 싶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닙니다. 왜냐면 네네. 저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회사에서 네네. 이제 그런 SNS 컨텐츠나 아니면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기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결제를 시키냐 아니면 어떤 액션을 하게 만드냐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 다수한테 뿌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광고 소재나 이런 것들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모두를 만족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주종목인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주종목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거야. 근데 혹시나 내 주종목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말이 폭력적이지 않게만 들렸으면 좋겠어. 다를 순 있어. 다름을 인정하고 네, 약간 나와 그 정도의 느낌만 갖고 있어요. 나와 의견이 같다면 날 따라와. 하건 나랑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자신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네네. 받는 이제 개인적인 컨텐츠적인 비판이 뭐가 있냐면 네. 아 얘는 패션 진짜 모른다. 음, 옷 너무 밋밋하게 입고 잘 입는 건지 모르겠다. 얘는 왜 40만이야? 이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전 진짜 그 얘기 되게 많이 듣고 네. 저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제가 어떻게 보면 뭐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 MD님이나 디자이너님이나 혹은 이미 기존에 이제 잘 하고 계신 스타일리스트님이나 당연히 패션에 대한 그 보는 폭이나 지식이나 이런 배경이나 경험이 부족한 거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니까 또 아닌데 나 패션 유튜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접근하고 싶었던 패션에 대한 정의는 뭐였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3대 요소 중에서 의식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생활 필수 요소인 의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선에서 예쁘고 괜찮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부분으로 패션을 해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얘는 패션 너무 모르네. 얘 패션 감도가 너무 낮아. 얘는 너무 대중이 원하는 것만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이 막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도 맞는 게 그분들이 이제 해석하고 계시는 패션에 대한 그 정의는 어떻게 보면 예술과 가까운 느낌의 패션을로 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옷은 생활 필수재이기도 하지만 네. 건축물과도 같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다 패턴이 이제 다 입는 건축물에 가까운 거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는 것과 그 제작할 때의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그 가치를 부여해가면서 정말 예술성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적으로 풀어내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그 같은 패션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그 다름을 이제 알게 되시면 아마 이렇게 또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쓰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냥 저 사람이 생각하는 패션은 저게 달라. 내가 생각하는 패션에 대한 그 해석은 이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름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게 막 저 댓글이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초반부에는 지금과 같은 마음이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죠. 저도 이게 다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받아보고 그런 얘기들 맞아보고 나도 마음이 아파보고 막 저격도 당해보고 막 약간 이런 걸 하면서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난 왜 이렇게 저 말에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긴장되지? 저런 댓글에 저런 말에 거기에 이제 더 자기 자신을 조금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석하는 그 패션과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션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지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마치 우열을 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건 또 아닌데? 진짜 음식만 해도 카테고리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건데 그걸 무조건 하나의 음식을 통합해서 이걸 맛있다 없다 뭔가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면 애초에 다른 음식으로 뭔가 같은 잣대를 내미는 거니까 뭔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되게 되새기고 굉장히 좀 어떤 그럼요. 저는 오히려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오히려 진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돌아보고 그러니까 댓글에 뭐 써진 뭐 악플이 됐던 어떤 평가가 됐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저한테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됐어요. 당연히. 그래서 되게 또 그래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게 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거. 그럼 나에게 댓글이란? 나에게 댓글이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조회수나 좋아요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아웃풋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댓글은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그 마음을 솔직하게 그럼요.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 저도 다르고 신우님도 되게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배민 보면 그 가게 그 배달 받고 나서 그 후기 적어주잖아요. 전 댓글이 그 후기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네. 카메라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영상들이 되게 막 이제는 일상화가 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막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여기시는데 사실은 영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그 작품이자 요리 같은 거거든요. 이게 밥 같은 거예요. 정말 저기 주방에서 나온 밥 같은 거. 여러분을 위해서 나온 그런 작품 같은 건데 그거를 당연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쓰시는 것 같고 그걸 당연하게 봐주지 않고 저 사람이 날 위해서 되게 열심히 애써서 요 영상을 준비해줬어라 그러면은 약간 오히려 댓글 안 다시거나 음미하고 나가시거나 정말 밥집처럼 좋은 평가를 써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영상에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하자가 있어. 얘가 이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거를 이제 써주시는 거거든요. 피드백.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약간 맛집 후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맛집 후기가 만약에 댓글이라면 거기에 달린 얘기들은 다 피드백이잖아요. 물론 이게 뭐 그냥 이제 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사실 맛집 리뷰도 마찬가지거든요. 맛집 그쵸? 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게 진짜 망해보라고 그렇게 막 다는 사람들도 있고 진상이 있잖아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제 가게인 제 맛집을 계속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저를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한테 네. 일정한 퀄리티의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유지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저희가 이전에 한번 만났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한번 사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이건 사실 댓글이라기보다 어떤 유튜브에 대한 제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이자 저 카메라를 대하는 이제 제 애티튜드인데요. 네네.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페르소나를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페르소나냐면 이거는 저희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되게 많이 듣는 용어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 시청자들의 페르소나를 한번 적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유튜브면은 내 유튜브 채널에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 혹은 만약 회사 생활이면은 요 서비스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앱 서비스나 아니면 뭐 웹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페르소나가 뭐지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고 성별은 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취미가 뭐고 이런 것들 쫙 인격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광자님한테 얘기를 일전에 드렸었는데 그거를 정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이 듣는 단어긴 하지만 다들 그냥 뭐 페르소나 뭐 어쩌고 다 알아 그냥 하고 넘어가시는데 한번 그거를 정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한번 그냥 컴퓨터 타이핑을 치시면서 한번 내 영상을 누가 봤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쫙 정리하시다 보면 그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딱 하나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 나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드세요. 내 영상을 봐줬으면 하는 내가 바라는 시청자는 나예요. 나. 그러면은 제 거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제 그 신우 채널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정했었냐면 20대, 30대 남자. 근데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는 굉장히 적어. 한 200 정도? 월 200 정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세 한 6, 70 나오고 나면 한 130, 40 정도? 그래서 식비 못 대고 하면 나한테 쓸 수 있는 돈이 뭐 40이나 될까? 근데 내가 20대, 30대잖아요? 나도 이성에 관심이 있어. 나도 소개팅을 받고 싶고, 나도 썸이 생겼으면 좋겠고, 나도 혹은 이제 어떤 뭐 결혼식장이나 아니면은 어디 뭐 수트를 입어야 되는, 그래서 좀 깔끔해 보였으면 좋겠어. 좀 사람이 호감처럼 보였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 쫙 적었어요. 그게 페르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 적고 나서 그 마지막에 딱 엔터를 치는 순간, 이거 나잖아.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과 깨달음 순간이 한꺼번에 오는데 제가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요 바게트를 보시고 아마 제 채널로 잠깐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영상들 몇 개 쫙 보시면 그게 여러분한테 소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카메라에다가 대고
지금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하는 편지 같은 영상들이거든요. 미래의 내가 그때 그렇게 더 초라했고 더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던 내 자신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조금 더 건실해 보일 수 있는 모습,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 시간을 거슬러서 도와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게 장사가 됐건 어떤 회사 생활이 됐건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이 됐건. 그래서 저는 저번에 되게 이 페르소나에 대한 연장선으로 댓글이 결국 그 모습이 그럼요. 나다. 그럼요. 네. 저예요. 그러니까, 댓글에서 댓글 얘기로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댓글에서 나온 그 코멘트들이 막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영상을 1분짜리 영상이니까 1분짜리 영상으로 하면 좋겠는데 네. 그거를 반 이상 보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반 이상 보신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나랑 비슷한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남겨준 코멘트란 말이에요. 댓글 하나 적는 시간이 사실 1분 안에서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희 거의 다 보신 거예요. 그냥 다 보신 분들이 댓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쓰고 있을 때는 이미 하나 다 봤지. 그 사람들도 곧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불편했다 아니면 좀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오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이 저도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댓글이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악플 같은 거 쓰실 때도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거 네. 챙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그냥 쌍욕부터 이제 받고 시작하시면 그게 되게 무색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댓글의 그 내용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쌍욕부터 받고 시작하시면 그게 되게 무색해지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페르소나라는 것이 뭐 어떤 절대적인 법칙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요. 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이 얘기를 꼭 부탁드려보고 싶었긴 해요. 그래서 회사 유튜브나 그러니까 회사 유튜브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익 단체 유튜브들이 잘 되지 않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인을 위해서 만든 영상들이 되잖아요. 타인을 위한 채널이 돼버리고 그럼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유튜브라는 영상 네. 세계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이 사람들이 팬이 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 내 시청자 팔로워가 되는 건데 회사 유튜브에서는 그런 취향이라는 게 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취향이라는 게 싹 다 빠지고 맛이 다 빠지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필요성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 만약에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냥 안 보는 소외되는 영상이 되고 채널이 되니까 오히려 좀 자신 있게 취향을 반영해서 영상을 전개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취향도 되게 확고하고 또 우리의 취향도 사실 시시때때로 변할 수도 있고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사실 그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한번 네. 빌리고 싶은데 알고리즘이 계속 많이 바뀐다 이런 말을 많이 들리잖아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소비자의 니즈, 취향도 되게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고 이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는 플레이도 항상 똑같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물론 나만을 위한 어떤 영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나의 취향도 변하고 소비자의 취향도 변하고 이렇게 좀 변하는 이런 유튜브 세상에서 약간 저는 유튜버로서의 한번 미래를 한번 같이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래.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유튜버시잖아요. 유튜버라는 형태에 뭔가 이렇게 딱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진짜 솔직하고 내밀한 얘기인데 빠게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결핍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쓰임받고 애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튜브라는 형식이 어떤 국한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그 미래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싶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로서 오래 간다라고 보기에는 저라는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혹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미래가 유튜브에 딱 뭔가 걸쳐져 있는 느낌이 나가지고 조금 그렇긴 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유튜버 신우 혹은 틱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틱톡커 신우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저는 좀 그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포함되는 용어로 약간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해보고 싶었고 크리에이터 신우 어떨까요? 차라리 그러니까 뭔가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사랑을 계속 받고 싶고 저도 받고 싶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사랑을 받기 위해 억지 행동을 또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 앞으로 좀 어떤 스탠스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뭔가 사랑을 받는다 하니까 뭔가 애정결핍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사랑을 받기 위해 방법이라고 말하니까 좀 뭔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는 이게 아무튼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 행동들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 표현에 되게 거리낌이 없거든요. 저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게 아니고 전 진짜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아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날 봤을 때 되게 네.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마치 연애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이런 느낌일 때, 만약에 썸일 때, 혹은 짝사랑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면은,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 약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상태를 마치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애라고 비유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애가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오디언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하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단계가 이제 유튜브를 구상하는 나의 상태라고 이제 비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너 진짜 예쁘다. 너 전화번호 뭐야? 막 이렇게 계속해서 들이대면 오히려 저쪽이 학을 떼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신으로서 오래 가고 싶다면 뭐 이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어떤 사람이 매력 있냐면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니까 또 어떻게 하면 매력이 있어지는지 항상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떳떳하고 내가 내 자신이 봐도 와, 나 이거 모습 진짜 멋있다 라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기 모습을 증명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냥 그대로 행동하면 네.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구나라는 걸 좀 알았거든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매력적인 사람은 네. 어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 멋을 쫓아가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게 크리에이터로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스스로가 아무튼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성장의 일부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기준이 아닌 약간 그러니까 타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내가 스스로 어제보다 나은 내가 계속 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사랑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갈망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뭔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랑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야 자연스러움이라든가 기세라든가 분위기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한 내 멋진 모습을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막 거리낌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난 그냥 해낸 사람이라서 괜찮아. 난 네가 하는 말 그렇게 상처 안 받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 신우라는 사람이 SNS 플랫폼을 통해서 되게 많은 성장과 배움을 많이 느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왜냐면 그 전후가 되게 많이 다르신 것 같아갖고. 저 진짜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틱톡이랑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제 모습이랑 네네. 지금의 제 모습은 되게 많이 다르네요. 저도 지금 방금 말씀 그게 뭐 외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는 게 계속 느껴져갖고 그래서 왠지 신우님한테는 이런 크리에이터 이런 플랫폼 뭐 유튜브, 틱톡 활동하시는 이런 플랫폼이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플랫폼이 신우님에게 좀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니면 그 알고리즘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출 구조 알고리즘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도 바뀌지만 플랫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보고 안 보고 약간 이런 거는 뭔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분 네네. 중에 과학 크리에이터신 궤도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 사람들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다 유명한 짤인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계속 노를 젓고 있었는데 그냥 물이 밀물썰물처럼 자꾸 들어오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또 물은 또 언젠가 또 빠질 거고 빠지죠. 그럼 나는 또 제자리에서 나는 그러면 또 노를 멈출 건가? 또 아니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니까 물이랑. 근데 노를 젓는 행위 자체는 네. 제가 제 자신한테 떳떳한 거잖아요. 노력하고 있다. 네, 나는 네. 그래도 그리고 이런. 물이 없어도 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갈걸요? 네. 저 딱 느낀 게,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난 노를 젓지 않아. 그러니까 수지타산에 따지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뭔가 수지타산에 따지지 않고 항상 도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것 같아서 방금 약간 이런 예시가 그분들을 좀 빗댈 수 있는 되게 좋은 예시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군요. 방금 들었어요. 제가 또 최근에 네. 주둥이님 방송을 좀 보는데 주둥이님 방송을 보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을 네. 하세요. 100만 유튜버가 되면은 100만이 되고 나면은 트래픽 한번 쓱 빠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훅 잘 되면 또 훅 빠지고 또 훅 정체되는 기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노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유튜브라는 공간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주목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주목받을 수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받고 그럼 지금 내가 계속해서 노출이 안 나오네. 내 때가 오겠지. 그러면은 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걸 믿고 그냥 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밥집에서 저는 제 일정한 퀄리티의 일정한 맛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한테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걸 반복할 뿐이에요. 유지할 것이고. 근데 그거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즌 메뉴가 있듯이 형태는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행동 방침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뭔가 이런 의미라는 것이 어떤 뭔가 마무리를 향해 뭔가를 매듭짓는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오늘 저희가 어떤 이런 바게트를 진행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마무리를 짓겠지만 또 뭔가 새 시작을 위한 오늘 뭔가 밑거름이 또 연장선으로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오늘 기감이 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우님이 이 자리에 저는 이제 한번 꼭 오셨으면 했던 거는 좀 직장인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왜냐면요 퇴근하시고 바로 오셨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야근을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같이 고생하시는 우리 직장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어떤 한마디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요즘 또 막 급여 수준에 따라서 뭐 나는 얼마짜리 인생에 이렇게 우열을 가르는 약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또 팽배해져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진짜 되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직장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취직이 안 돼요. 저 때도 정말 취직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쉬었음 인구가 그렇게나 많아질지 몰랐거든요. 저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질지 몰랐거든요. 예. 자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와 모르는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그거에 인한 보수를 받는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꼭.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거기 안에서 자기 전문 분야가 생기고 막 약간 요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경험이 넓어지고 자기 세계관이 넓어지는 그런 걸 겪으신 다음에 유튜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거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좀 소수인 것 같아요. 끼, 재능, 그리고 어떤 감수성 이런 영역인데 그런 것들을 기프티드해서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가 정말 뭐 직장이 됐건 알바가 됐건 어떤 노동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지금의 신우 채널이니까요. 화이팅입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아까 그거 같아요. 노를 젓자. 포기하지 말자. 언젠간 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누군가는 나의 현재 생활에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물이 안 들어온 상황인 거죠. 하지만 노를 계속 젓고 있다면 난 언젠간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빠르게 혹은 힘있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믿음을 갖고 가시다 보시면 모두가 좀 각자가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지 맞아요.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이긴 합니다. 오늘 뭔가 신우님에게도 좀 좋은 기억 혹은 좀 더 전진을 할 수 있는 뭔가 자기 성찰의 어떤 기회나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네요.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제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를 벗어난 롱폼의 형태로 제 이야기를 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네. 오히려 네네. 광자님과 바나 크루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게 됐어요. 그냥 네. 뭔가 저는 절 위해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네. 제가 제 자신한테도 더 뭔가 의미가 좋았던 하루 같습니다. 업로드되면 꼭 한번 보러 와주시길. 이 바게트가 게스트에 맞춰서 그 게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빵을 대접해 주시는 네네. 자리잖아요. 뭐죠 이거? 여러분들 호두 정과라고 혹시 아시나요?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씹어보세요. 전혀 예상 못했죠. 보기에는 그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들어간 원물 자체가 정말 최고 등급의 흑설탕이고 입에 넣고 막상 뜯어보면 산뜻하게 바삭거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게 너무 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벌써 말하시는 와중에 5개를 먹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좀 무거워졌는데 이제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10개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아 그럼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요.